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부동산 가격이든 또한 일반 경제든 가장 기본이 되는 게요.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으면 경쟁력 때문에 가격들은 조정이 될 거고요. 물건들이 없어지면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무너진다 그러면 공급 부족에 대해서 수요가 그만큼 많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들은 떨어지기 힘들 거예요. 이런 상황 하에서 최근 들어가지고는 정부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잇따른 집값 고점에 대한 경고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수도권 아파트 가격들은 요지부동인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상승을 오히려 더 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자체는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고, 실질적으로 그 전에 상황 자체가 지금 많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망이든 경기 전망을 할 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물건들이 경쟁력이 있는 것들이 많은 상태여야지 수요자 입장에서도 고를 수 있으면서 또한 가격 경쟁률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떨어질 텐데, 지금은 매매든요, 전세든 시장에 매물이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떨어지기도 쉽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쫓아가서 사기도 쉽지도 않은 그러한 애매한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는 누가 뭐래도 정부의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비판을 드렸던 것처럼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최근 들어가지고는 정권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으로 정책의 시그널을 전환하고 있지만, LH 사태 등 악재들이 나오면서 그만큼 또 공급이 확실하게 되느냐, 그런 시그널 자체도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는 더더욱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급하게 올라가는 상태이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말을 할 때요, 많이 올랐으면요 가격이 떨어져야 되고, 많이 떨어지면 가격이 반등하는 게 기본 시장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장 자체를, 시장에서 시장 자체의 원리를 작동하지 못하게끔 만든 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정부의 정책들이 지금 악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매년 최근 들어서 반복되었던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보유세가 매겨지는 기준 하에 항상 6월 1일 전에는 양도세를 중과를 배제한다거나, 또한 6월 1일부터는 중과세를 또 강화시키는 항상 그러한 정책들을 썼기 때문에 2, 3년 내의 추세들을 보면요, 1분기는 강세, 2분기는 약세, 3분기부터는 다시 반등하면서 4분기까지 강세를 이어가면서 같은 현상이 2, 3년 내에 계속 패턴이 지속된 상황 하에서 최근 들어서 주간 아파트 변동률 가격을 봐도요, 다시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6월 28일, 6월 마지막 주 KB 리브 부동산 주간 아파트 동향을 말씀드려보면, 금주 대비 상승률 상위들을 차지한 게 그동안 상대적으로 연간 기준으로, 누계획 기준으로 상승률이 좀 낮았던 지역들이 최근에 또 급하게 상승을 하는 그러한 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두천 같은 경우가 1.30%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 이외에는 평택 같은 경우도요, 1.22% 상승, 오산 1.08%, 인천 동구 1.05%, 용인 처인구 1.04%, 인천 연수구 1.01%, 안산 단원구도 0.95%, 공주, 인천 서구, 파주도 잠잠하다가 다시 최근 들어서는 좀 상승률을 키우고 있는 지역이 파주입니다. 0.88%. 제가 말씀드린 게 최근 들어서 상승률이 가파른 지역들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는요, 누계획 기준으로 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곳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던 지역들이 요번 주 들어서는 상승률이 가파라지면서 순환매라고 하죠. 그동안 덜 올랐던 그 가격 상승률을 메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년 올해 기준으로요, 누계 기준으로 상승률을 보면 그동안 고양 덕양구가 상승률 1위였는데요, 시흥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시흥이
25.65%로 고양 덕양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게 6월 마지막 주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위 같은 경우가 고양 덕양구가 24.19%, 6월 28일 기준으로 아직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상승률이 이렇게 높아요. 동두천도 최근 가팔라지면서 상승률 3위로 올라섰습니다. 23.25%, 일산 동구는 22.01%, 인천 연수구 21.66%, 수원 권성구도 여전히 상승률이 이어가면서 20% 이상 20.69%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산 단원구도요, 의정부도요 20.11%, 오산, 의왕 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말씀드린 시흥, 고양, 동두천, 일산 동구, 인천 연수구, 수원, 단원구 같은 경우 또한 의정부, 오산이나 의왕들을 봐도요, 일부 지역들 빼고는 작년 기준으로 상승률이 미미했던 지역들이 올해 기준으로 해서는, 누계 기준으로 해서는 상승률이 높은 그러한 상황이면서 순환매장이면서 그동안 상승률이 작년 기준, 누계 기준으로 좀 상승률이 미미했던 지역들이 키높이를 맞추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률을 봐도요, 용인 처인구가 1.24%,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높은 상황이에요. 동작구 0.92%, 공주 0.86%, 종로구도 0.85%, 익산, 서초구, 군산, 인천 서구, 시흥, 청주, 청원구 등 이런 순으로 전세 상승률 상위라고 할 수 있고요. 전년 말 대비 상승률 상위들을 봐도요, 10% 이상 상승한 지역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시흥이 가장 상승률이 누계 기준으로 높습니다. 16.18%래요. 매매가도 상승률이 가장 높았지만 전세가도 2021년도 누계 기준으로 해서는 가장 높은 게 시흥입니다. 수원 권성구, 안성, 인천 서구, 인천 연수구, 수원 장안구, 울산 북구, 일산 동구, 의정부, 인천 남동구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률이 매매가든 전세가 상승률이든 여전히 높은 상황 하에서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도요, 결코 뒤처지지 않게 계속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자체는 제가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는 공급 부족이 그만큼 계속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신규 물량도 많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 신규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도 유도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나와야지, 전세든 매매든 시장에 매물이 나와야지 수요자 입장에서 고를 수 있으면서 또한 급하게 사지 않으면서 가격도 안정화 될 텐데, 매매도 마찬가지고요. 전세도 제가 많이 말씀드린 임대차 3법 영향에 따라 그 전후를 따져봐도요, 임대차 입법이 시행된 작년 기준과 올해 임대차 신고제까지 시행된 마당에 보면 전세 매물은 계속 줄어드는 그러한 뉴스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작동이 되지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최근에 반복된 1분기 강세, 2분기 약세, 3분기 다시 턴, 4분기까지 이어지는 그런 패턴이 다시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상승률 자체는 다시 불안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말씀드려보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왜 못했는지 좀 안타까울 따름이면서, 그렇지만 심리적으로는요, 지금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따라가기도 부담스러운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거기다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도 7월 달부터는 일부 나오면서 그 심리가 조금은 누그러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올해 기준으로 해서는 올해부터는 심리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들이 일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입주 물량이 나오기까지는 시장에서는요, 아직까지도 공급 부족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에 나오는 공급 물량이 많아진다는 시그널이나 체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상승률을 꺾을지언정 과열 양상 자체는 분명히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시장의 매물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그만큼 불어는 계속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잠시나마 최근 부동산 주간 아파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021년 이제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이 시작이 되는 그러한 7월달이 나오고 있어요. 그 물량 자체도 실질적으로 입주가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근 들어서 공급 시그널로 바꾼 그러한 정책들이 일부 시행이 되는 그러한 하반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게 그 텀이 있잖아요. 입주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는. 또한 수도권 같은 경우도 매매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게요. GTS 광역철도가 계속 개통계획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교통계획도 일부 수도권에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 소외 지역이었던 지역들이 광역철도 계획에 계속 깔리고 있는 상태에서 수도권 지역이 교통이 좋아지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시장 원래도 맞지가 않아요. 그만큼 교통이 좋아지고 또한 편의시설이 늘어나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요. 공급 물량도 딸리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급박하게 올라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체는 가격이 올라도 또한 떨어져도 크게 동요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가장 힘든 사람 입장에서는 주택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러한 분들일 텐데요. 앞으로는요. 작년이나 재작년 기준으로 해서는 어느 지역이 딱 집어가지고 안 오는 지역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지역을 사도 웬만한 지역 같은 경우 가격이 다 올랐다면 이제 많이 평준화된 상태에서 싼 지역들, 저평가된 지역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상대평가나 절대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덜 오른 지역이 있을지언정 절대평가에서는 1, 2년 내에서는 최근 들어서는 다 가파르게 오른 지역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요. 이제는 더더욱 더 따져보고요. 교통이 진짜로 2, 3년 후에는 좋아질 지역이나 편안하게 살 수 있으려면요. 지금은 선별적으로 좋은 지역을 사야 돼요. 상대적으로. 왜 그러냐면 좋은 지역이나 안 좋은 지역이나 타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는요. 덜 올랐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평가 지역을 찾겠지만요. 지금은 좋은 지역이든 상대적으로 좀 덜 좋은 지역이든 대부분 다 올랐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좋은 지역을 찾아야 되는 그러한 좀 더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면서 급하게 아무거나 사는 그러한 시기는 지금 아니라는 말씀 좀 참고를 하시면서요.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든마우스였습니다.